제11공중강 습여단의 정비 경납고는 늘 기름 냄새와 뜨거운 쇠뇌로 가득했다. 바닥의 페인트는 헬기 스키드가 긁어놓은 은색 흠집으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 트러스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자 막 비행을 마친 수송헬기들의 로터가 관성대로 천천히 돌아가다 멈췄다. 바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귓속 어딘가를 울리던 저주파 진동이 사라지자 경납고는 기묘할 만큼 고요해졌다. 병사들은 훈련조끼를 풀어헤친 채 간이 식당으로 몰려갔다.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미지근한 미역국, 우거지국의 염도는 늘 불만의 대상이었고 밥솥의 밥은 항상 마지막 국자에서 눌어붙었다. 그래도 헬기가 멈추는 날의 국물은 평일보다 조금 진했다. 누군가는 부식 담당 상병이 요령을 터득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상부 점검이 온다더라고 했다. 말은 흘러가고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장교들은 정비구역 끝에 붙은 금연 테이블에 모여 앉아 종이컵 커피를 시키며 담배를 껐다 피웠다. 금연이라는 표지판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누구도 딱히 지적하지 않았다. 규정은 늘 존재했고 그 규정은 늘 다른 누군가가 지켜야 했다. 테이블 한가운데엔 작전 참모 남경필 대령의 모자가 뒤집혀 있었다. 모자챙이 시계처럼 대화를 정리했다. 남 대령이 고개를 들면 모두가 조용해졌고 그가 미간을 찌푸리면 누군가 빠르게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러 뛰었다. 그의 옆에는 권상기 원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칼날 같았다. 경납고의 땅콩 껍질과 쓰레기통의 각도, 작업복의 주머니에 꽂힌 펜의 정렬 상태까지 그의 시선 아래선 모두 군기의 지표가 되곤 했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리고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회색 점퍼, 군무 대신 검은 비니, 어깨엔 낡은 청가방 하나. 계급장은 없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신참 국무원인가? 글쎄 이 시간에 누가? 저 비니 민간업체 정비사 같은데? 수군거림은 숟가락과 함께 움직였다. 식판에 밥을 담는 소리가 금속끼리의 마찰음을 내며 이어졌다. 그녀는 줄의 맨 끝에 서서 트레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우물거림이 없었다. 누군가 앞에서 먼저 들어오면 한 발 물러났다가 빈자리가 나면 다시 채웠다. 줄의 리듬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박자를 잃지 않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맨 앞 테이블에서 의자가 탁 밀리는 소리가 났다. 남 대령이었다. 턱을 까딱하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권 원사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섰다. 두 개의 그림자가 식당의 흐름을 가로막았다. 거기. 남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끝까지 닿았다. 이쪽은 장교석이야. 길 비켜. 여자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정면으로 쏘아보지도 주눅 들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의문이 담긴 눈동자가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천장 형광등의 깜빡임, 벽에 청소 스케줄 표, 취사장 출입금지 붉은 글씨, 남 대령의 모자, 그리고 권 원사의 짧아진 손톱과 팔뚝 위 미세한 절개 흉터까지. 하나하나의 작은 정보들이 한순간에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 정리되어 쌓이는 듯했다. 줄의 끝이 이쪽이라서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권 원사가 퉁명스레 트레이를 가볍게 밀쳤다. 그 작은 밀침이 의외로 정확했다. 식판은 미끄러져 젓가락이 튀어나와 바닥을 찍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바닥과 부딪히며 만든 짧고 맑은 소리가 식당의 공기를 가른 뒤 모든 소음이 묘하게 꺼졌다. 국자질도 접시 긁는 소리도 억지 웃음도 멈췄다. 침묵은 웅덩이처럼 깊어졌다. 여자는 흘러내린 젓가락을 주워 올렸다. 손가락과 쇠의 접촉이 차가웠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 조용히 트레이 위에 올려두었다. 표정은 담담했고 숨은 일정했다. 누가 보면 무심하다고 생각할 그 얼굴에 아주 미세한 미간의 주름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불쾌함도 분노도 아닌 분류의 흔적이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 그녀는 묻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적절한 예의를 배우겠습니다. 그녀는 한 발 물러나 측면 통로로 빠졌다. 권 원사는 됐군 하는 표정으로 가슴을 살짝 내밀었다. 남 대령의 입가엔 비웃음이 얹혔다. 예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남 대령이 중얼대듯 말했다. 군대가 그렇지. 말 끝에 짧은 웃음은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장교석 따라 앉아있던 이들 중 몇 명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구석에서 컵라면에 밥을 말아 넣던 병장은 숟가락을 멈추었다. 자신의 동작이 방해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방금 바닥에 닿았다 올라간 젓가락의 소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였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길었다. 뱃속 어디에 걸리듯 남았다. 여자는 가장 끝자리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트레이에는 밥과 미역국, 김치와 어묵볶음이 담겨 있었다. 고춧가루가 덜 섞인 김치의 가장자리가 흰 빛을 띠고 있었고 어묵은 조금 질겼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번 떠올렸다 내려놓았다. 숟가락이 식판에 닿는 소리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났다. 마치 무언가의 리허설 같았다. 그녀는 먹지 않았다. 대신 간헐적으로 식당을 스케치하듯 훑었다. 누군가의 고개가 들렸다 내려앉는 속도, 보온통 뚜껑을 열고 닫는 손에 흰 빵 조각을 나눠 먹는 병사들 사이의 거리 그런 것들을 숫자처럼 바람의 각도처럼 기록해두는 사람의 눈이었다. 남 대령은 그 시선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그의 미간이 좁아졌다. 어디 눈을 굴려. 그가 낮게 말했다. 권 원사가 알아서 끄덕였다. 제가 가서. 아니. 남대령이 손을 들었다.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야. 남대령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그가 서자 주변의 의자 다리들이 연쇄적으로 끌렸다. 장교석의 공기가 한 박자 깊어졌다. 남대령은 식판을 들고 여자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권 원사가 반걸음 뒤에서 따라붙었다.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의 조용함은 방금과 결이 달랐다. 제설 작업 뒤 드러난 활주로처럼 표면이 딱딱했다. 어디 소속이야? 남대령이 물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말을 준비해둔 사람의 질문이었다. 계급 이름.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눈동자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숟가락이 떨어질 뻔해 허공에서 멈췄다. 권 원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남대령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즐거움인지 경멸인지 혹은 그 둘이 섞인 이상한 표정이었다. 말하기 어렵다고? 남대령이 낮게 웃었다. 군인이 상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건 불복종이란 걸 모른다. 아니면 백이 대단하든가. 백은 없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신분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절. 남대령이 단어를 따라했다. 적절함을 판단하는 건 너 같은 신참이 아니야. 바로 나 같은.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크게 기침했기 때문이었다. 권 원사가 뒤를 돌아보며 노려보자 기침의 주인은 국자로 국을 뜨던 취사병이었다. 취사병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의 귀끝이 붉게 물들었다. 그 작은 해프닝은 웃음처럼 지나갔지만 남대령은 자신의 말이 식당 끝자락으로까지 들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다. 그는 한 박자 길게 숨을 들이켰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남대령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의 어깨가 여자의 시야를 일부 가로막았다. 소속 계급 이름.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대령님. 권 원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남대령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자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엔 떠먹었다. 미역국의 짠맛이 혀에 닿았다. 뜨겁지 않았다. 온도는 애매했다. 그녀는 그 애매함을 삼켰다. 식당의 공기가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숟가락질이 재개되었고 한쪽에서 플라스틱 의자가 비닐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병사들은 눈을 접시에 떨어뜨렸다. 그 작은 반란의 순간을 누구는 기억하려 했고 누구는 잊으려 했다. 기억은 불편했고 불편함은 벌점을 부른다. 그렇게 여단의 오래된 통념은 오늘도 고개를 들었다. 남대령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식판을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 단무지 뚜껑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식당의 질서를 회복했다. 권 원사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변함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이 식판을 두드리는 리듬은 일정했다. 뭔가를 다짐하는 사람의 속도로 훈련된 조종사가 체크리스트를 훑는 속도로. 그날 저녁 경납고의 문틈으로 바람이 들었다 나갔다. 해가 내려앉은 뒤에도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바람의 각도는 계기판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감지되는 법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대로의 바람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바람을 쓰는 법을 바꿀 수는 있었다. 식당의 문 위 작은 전등이 전멸하며 켜졌다 꺼졌다. 끊어진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심장박동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 9시 부대 내부망에 알림 하나가 떴다. 긴급 내일 630전 장병 비상 소집. 신임 여단장 취임식. 장소 연병장. 복장 전투복 방상코트 착용. 말 줄임표도 이모티콘도 없었다. 건조한 문장. 그러나 알림을 읽은 사람들의 심장에는 각자의 표정이 떠올랐다. 여단장이 바뀐다고? 공중강습에? 저 새벽에? 아주 오래된 소문과 아주 최근의 수군거림이 서로 엉켜 한 덩이가 되었다. 누구도 낮에 그 회색 점퍼를 떠올리진 않았다. 혹은 떠올렸다가 곧바로 부정했다. 군대에서 반전은 늘 남의 부대 이야기였고 자신의 현실은 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잠들기 전 정비소대의 한 상병은 침상에서 천장을 보며 낮의 장면을 떠올렸다. 바닥에 닿았다 올라간 젓가락의 소리, 곧 알게 되실 겁니다라는 그 말, 그리고 침묵. 그는 이유 없이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 틈을 타고 들어와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갑자기 헬기 로터의 그림자가 지붕을 스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 그림자가 익숙한 방향과 다른 각도로 지나가는 느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편차. 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바람의 각도. 새벽이 오기 전에 경납고의 불이 하나둘 켜졌다. 야간 근무를 마친 병사가 휘청거리며 기지개를 켰다.
식당의 보온통은 비워져 있었고 취사병은 내일 아침에 계란 수량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벽걸이 달력을 보며 무심코 날짜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네일 칸의 모서리에 전체 공지 스티커가 덧붙어 있었다. 빨간 글씨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또렷했다. 그 시각 여자는 가니막사 한켠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회색 점퍼는 의자에 걸려 있었고 검은 비니는 베갯머리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펼쳐 몇 줄을 적었다. 식당 개인 행동 관찰. 권상기 오른손 엄지관절 흉터. 남경필 습성 말끝 음절 길게 끌어 빈정. 정비병 왼쪽 귀 뒤 작은 흉터, 타부대 전입 경력. 메모는 간결했고 문장은 짧았다. 마지막 줄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바람의 각도 내일 630.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누웠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로터가 비행 전 예열을 하는 듯한 상상 속의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 상상의 진동에 맞춰 호흡을 조정했다. 이 부대를, 이 바람을, 이 각도를 내일 바꿀 것이다. 다짐은 소리 없이 깊어졌다. 그리고 새벽. 동쪽 하늘이 낯빛에서 푸른 회색으로 넘어가는 시각. 연병장에 서 있는 수백 명의 군화 미창이 땅을 누르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겹겹이 쌓였다. 참모장이 구령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앰프의 잡음이 가볍게 튀었다. 누군가가 비닐을 더 눌렀었다. 누군가는 조끼를 더 여몄다. 누군가는 어제의 젓가락 소리를 기억했다. 누군가는 잊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걸음소리가 단상 뒤에서 시작되었다. 스텝의 길이가 일정한 훈련된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빠르지 않았고 느리지도 않았다. 정확했다. 식당에 그 여자가 단상 위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회색 점퍼 대신 별 하나가 번뜩였다. 이 반전이 시작이었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반전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뚜렷한 것은 한 가지였다. 바람의 각도가 정말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연병장 바닥에 서린 습기는 군화 미창이 닿을 때마다 잔잔한 김을 일으켰다. 장병들의 호흡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으나 마음속은 규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불시에 울린 비상소집령, 새 여단장의 취임식, 그것도 630이라는 어이없는 시각. 누군가 속삭였다. 아직 깜깜한데 취임식이라니. 저기 단상 뒤에 있나 봐. 그림자 보이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는 곧 정적에 삼켜졌다. 참모장이 단상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정렬. 구령이 떨어지자 수백 쌍의 발이 동시에 땅을 울렸다. 그 울림은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쳤다. 참모장은 잠시 장병들의 긴장된 표정을 훑고는 딱딱한 목소리로 외쳤다. 신임 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수많은 손이 동시에 이마로 올라갔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고개를 올려 단상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명령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빠르게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 다음 들려온 것은 군화를 닮은 일정한 걸음소리였다. 단상 뒤에서 앞으로 규칙적이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발자국. 모든 시선이 조금씩 위로 향했다. 그 순간 연병장은 작은 파문처럼 흔들렸다. 어제 식당에서 트레이를 밀쳐내고 젓가락을 주워들던 그 여자가 오늘은 모자를 쓴 채 단상 위에 서 있었다. 회색 점퍼 대신 깔끔한 군복, 가슴에는 금빛 이름표, 어깨엔 별 하나. 육군 준장 유진아.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몇몇은 숨조차 멈추었고 몇몇은 눈을 크게 떴다. 누군가는 속으로 설마를 외쳤고 누군가는 이미 목덜미로 땀이 흘렀다. 가장 크게 흔들린 이는 남경필 대령이었다. 어제의 비웃음이 그대로 입술에 남아있는데 눈동자만은 다른 방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권상기 원사의 손가락마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떨림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유진아의 시선은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연병장 전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은 굳건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 너머로 또렷이 흘러나갔다. 어제 저는 여러분 곁에서 한 끼를 먹었습니다. 순간 수많은 가슴 속에 잔상이 번졌다. 식판, 젓가락, 정적, 그리고 미묘한 수치심. 그리고 바람의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바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단어였다. 장병들은 서로 눈을 흘겼다. 바람? 무슨 소리지?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헬기는 바람에 목숨을 겁니다. 바람을 읽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계급도 바람이고 규정도 바람입니다. 그러나 바람의 각도가 우리를 추락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땐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각도를 바꾸려 합니다. 연단 위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강요하는 톤도 아니고 구호처럼 외치는 억지도 아니었다. 오히려 낮고 잔잔했지만 잔잔하기 때문에 더 깊게 스며드는 음성이었다. 병사들의 귀 속에, 부사관들의 가슴 속에, 심지어 장교들의 회의적인 눈빛 속에도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그녀는 연설의 톤을 바꾸어 선언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고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군대의 문장은 장황할수록 본질을 가립니다. 둘째, 회의는 헛기침 대신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사실이 기준입니다. 셋째, 안전은 원래 그랬다와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익숙함으로 목숨을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연병장의 공기는 점점 다른 긴장으로 바뀌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규율을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몇몇 참모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일부 병사들은 눈빛이 번쩍였다. 오랜 세월 무감각하게 삼켜온 울분이 어디선가 되살아나려는 듯했다. 유준장은 마지막으로 단호히 덧붙였다. 오늘 오전 900 전 정비 자산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장비는 즉시 투입 중지합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 말에 남대령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표정은 웃음 같았지만 속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책상 장군의 공허한 쇼지. 몇 주 못 가 무너질 거야. 그의 내면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권 원사도 고개를 숙였지만 미묘하게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들의 심장은 자신들만 모른 채 이미 드러난 바람의 각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다시 참모장이 외쳤다. 신임 여단장님께 경례. 손이 다시 이마로 올라갔다. 이번의 구호는 처음과는 달랐다. 분명 같은 동작인데도 장병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단상 위 유준장의 시선은 모든 대열 위를 천천히 스쳤다. 잠시 남대령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다시 전체로 번졌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은 알았다. 오늘 이후 이 부대의 공기는 달라질 것이다. 아침 햇빛이 경납고 철문 사이로 들어왔다. 아직 완전히 오르지 않은 태양은 금속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정비병들은 급히 작업복을 챙겨 입고 각자 소대별로 장비를 정렬했다. 준장님이 직접 점검하신대. 직접이래? 속삭임은 퍼져나갔다. 장비는 이미 전날 밤까지 2번, 3번 닦아냈지만 병사들의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감돌았다. 유 준장은 연병장에서 보던 단정한 제복 대신 회색 점퍼 위에 전투복 상의를 걸친 채 걸어왔다. 모자는 쓰지 않았고 얼굴은 굳건했지만 지나치게 냉엄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서자 경납고 안의 대화 소리와 금속 부딪는 소음이 한꺼번에 멎었다. 오늘 점검은 서류가 아니라 장비 자체로 합니다. 첫마디는 단호했다. 장교석에 앉은 참모들이 눈치를 주고받았다. 서류로만 끝내는 게 관례인데. 유 준장은 정비구역 한가운데 놓인 낡은 로프 다발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헬기의 로터와 기체를 강풍 속에서 고정하는 타이 로프였다. 강풍 경보가 내려진 날 이 로프 2줄이 생명을 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규정상 2년에 한 번 교체. 지금 기록상 교체 완료. 말을 마치고 그녀는 손톱으로 로프의 거피를 살짝 긁었다. 마른 섬유가 바스러지듯 일어섰다. 손끝에 까끌한 가루가 묻어났다. 표면이 건조해졌군요. 염분이 스며든 흔적도 있습니다. 창고는 내륙인데 어떻게 이런 흔적이 생겼을까요?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경납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때 권상기 원사가 앞으로 나섰다. 준장님,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건 무리입니다. 테스트 결과는 이미 기록에 있고.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유 준장은 가볍게 물잔을 들어 로프 위에 흘렸다. 맑은 물방울은 굴러내리지 않고 표면에 얼룩처럼 번지며 스며들었다. 순간 정비병 몇 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매일 손으로 장비를 만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코팅이 죽었습니다. 유 준장은 잔잔하게 말했다. 장력 테스트 전에 오늘 비행은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오늘 예정된 고지 투하 훈련은 대대적인 작전과 연계되어 있었다. 일정이 틀어진다는 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일이었다. 남대령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부추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여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울림이 컸다. 임무 일정을 함부로 흔들면 상부 작전 연계가 무너집니다. 장비 이상은 늘 있었지만 우리는 늘 임무를 해왔습니다. 그 말은 반박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러나 유 준장은 미소도 찡그림도 없이 대령을 바라보았다. 남대령. 상부 보고는 제가 합니다. 그녀는 로프를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다. 다음 임무를 위해 오늘 살아남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죠. 경납고 안의 공기는 순간 가볍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권 원사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굳었다. 추가 지시. 유 준장은 곧바로 이어갔다. 정비 기록 원본과 서버 로그를 모두 가져오세요. 어제 백업본과 비교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남대령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여단장님, 군의 정비 기록은 이미 합참 검열을 거쳤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순간 한 정비병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여단장님, 이게 제가 어제 야간에 백업해둔 로그입니다. 지우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그냥 숨겨놨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남대령의 얼굴이 굳었다. 권 원사의 시선이 번개처럼 흔들렸다. USB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모두는 직감했다. 이제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도 연병장 끝 경납고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유 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서류철은 두꺼웠고 글씨는 딱딱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문장들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기상급변. 조종사 착시. 짧은 단어들이 사건을 단정짓고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을 멈춘 곳은 사망자 하도윤 병장이라는 문장이었다. 이름 옆에는 무심한 점 하나처럼 보이는 별표가 붙어 있었다. 하단에는 작은 각주가 달려 있었다. 부품 교체 지연 차주 완료 예정. 그 별표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다. 하지만 서명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도장 대신 마치 누군가가 이름을 적다 지운 듯한 희미한 펜자국만 남아있었다. 유 준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낮의 로프가 떠올랐다.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손톱으로 글자 섬유가 갈라졌다. 표면이 아니라 안쪽이 썩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도 겉만 멀쩡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조윤호 중위, 지금 경납고로 오세요. 조윤호 중위는 정비소대장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자세가 곱고 국모는 늘 깨끗하게 눌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경납고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불렀습니까, 준장님? 앉으세요. 유 준장은 의자를 권했지만 조중희는 서 있었다.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중희의 목젖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 준장은 문서를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보고서에는 기상급변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표 부품 교체 지연. 당신이 결제선에 있었죠? 조중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문서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건 기록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말해요. 기록이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는 어디로 가죠?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위협이 아니라 설득에 가까웠다. 조중희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타이로프 교체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정비반장이 섬유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교체 승인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 결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막았죠? 조중희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손가락을 꽉 쥐며 말했다. 권 원사와 작전 참모실입니다. 유 준장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말하지 않아도 확신이 깊어졌다. 하도윤 병장의 죽음은 단순한 기상급변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중희는 입술을 떨며 답했다. 그땐 살아남으려면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모두 완벽했으니까. 남는 건 제 진술뿐이었죠. 혼자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고개는 숙여졌지만 그 어깨는 여전히 곧게 서 있었다. 유 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오늘부터는 당신의 목소리가 기록이 됩니다. 조중희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날 밤 유 준장은 다시 기록을 훑었다. 한 장 한 장 펜자국과 공백, 날짜의 간격과 서명 없는 공간들. 그 안에서 그녀는 침묵의 흔적을 읽고 있었다. 단어와 숫자 사이의 작은 틈새가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람의 각도를 바꾸는 건 억지로 방향타를 꺾는 게 아니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고개를 들어 지평선을 다시 보는 것, 그게 진짜 변화야. 문서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이 떨렸다. 그러나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마치 하도윤 병장의 이름이 이제 다시 불릴 차례라는 듯. 경납고 한쪽에는 평소엔 사용하지 않던 보조 창고가 있었다. 그곳 바닥을 닦아내고 임시 테이블과 의자를 놓자 즉석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천장은 낮고 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이 오늘은 부대 전체의 심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유 준장이 서 있었다. 앉지 않았다. 그 앞에 남경필 대령, 권상기 원사, 정비반장, 그리고 장교와 부사관들이 차례로 앉았다. 모두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병사들은 벽을 따라 서 있었고 경납고의 금속 냄새가 묘하게 더 짙어졌다. 유 준장은 서류철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늘 바람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늘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USB에 담긴 로그를 화면에 띄웠다. 흑백의 단순한 기록들이지만 그것은 거짓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교체 완료로 입력된 시각과 실제 창고 RFID 출입 시각의 불일치.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이틀치 로그를 밀어낸 흔적. 강풍 경보날 타이로프 이관 처리 기록. 조용하던 공간이 웅성거림으로 흔들렸다. 병사들의 눈빛은 충격으로 가득했고 일부 장교들은 표정을 굳게 다졌다. 남 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증거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야전은 깔끔한 책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차보다 임무가 우선입니다. 유 준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임무는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임무도 떨어집니다. 당신은 임무를 앞세워 사람을 뒤로 밀었습니다.
순간 공간은 얼어붙었다. 남대령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권 원사가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다. 로프? 그깟줄 한 번 안 끊어본 사람처럼. 유준장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로프 한 가닥을 들어 올렸다. 거칠어진 섬유 끝이 허공에서 바스락거렸다. 이 줄 한 가닥에 이름이 매달립니다. 하도윤. 그 이름을 줄 대신 당신의 손에 묶어도 될까요? 권 원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식당에서 젓가락이 바닥에 닿았던 순간처럼 짧고 맑은 정적이 회의실을 채웠다. 남대령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며 터져나왔다. 여단장, 당신은 우리를 약한 부대로 만들 겁니다. 유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단정함이 있었다. 우리는 강한 부대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부대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단호했다. 그 어떤 구호보다 단단했고 그 어떤 규정보다 깊었다. 결과는 빠르게 정리됐다. 남경필 대령 보직 해임 및 직위 해제. 권상기 원사 직무 정지 후 감찰 착수. 정비체계 전면 중지 후 재평가 돌입. 누군가는 너무 세게 밟았다고 수군거렸지만 더 많은 이들은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해방에 가까운 숨이었다. 살아있는 숨. 그날 밤 병사들의 내무반에는 낮게 퍼지는 대화가 있었다. 진짜 저 여단장 별난 사람 맞지? 별난 게 아니라 진짜 별을 달고 오신 분이잖아. 그리고 누군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바람이 좀 달라. 특별조사위원회의 파문이 채가시기도 전에 부대의 풍경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장비에 전자 태그가 달렸다. 하네스, 로프, 나사 하나까지 RFID 태그가 붙었고 입출고와 장력 시험 기록이 서버에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누군가는 군대가 무슨 대기업 창고냐고 투덜거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정비병들은 말없이 그 변화를 받아들였다. 이제는 종이 장부 대신 태그 리더기를 가져다 대면 기록이 뜨고 누락이나 조작은 불가능했다. 유준장은 크로스 체크 제도도 도입했다. 소대끼리 서로의 장비를 점검하게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 처음엔 불만이 터졌다. 우릴 못 믿는 거냐? 내일은 내가 하는 건데. 그러나 곧 병사들은 알게 되었다. 다른 눈이 한 번 더 장비를 확인하는 순간 실수는 줄고 불씨는 협력이 되었다. 영상으로 기록된 점검은 나중에 학습 자료가 되어 신병 교육 때 바로 활용됐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람통이라 불린 익명 제보 포털이었다. 부조리, 위험 요소, 불편 사항을 누구든 올릴 수 있었고 답변은 48시간 내에 내려왔다. 처음엔 장난 반 진심 반이었다. 식당국이 너무 짜다. 샤워장 물 온도가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곧 제보의 톤이 달라졌다. 야간 투하 훈련 후 귀환 루트에 어두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비대기 중 안전모 상태 점검 필요. 작은 글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답변은 기록으로 남았고 개선 여부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귀찮다고 했지만 더 많은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흐르자 수치가 변하기 시작했다. 야간 훈련 후 복귀 시간이 50분 단축되었다. 부상률은 3주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훈련 강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병사들은 예전보다 눈빛이 달랐다. 이 부대에서는 내가 살아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묘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분위기도 변했다. 정비병이 조종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자연스레 말했고 하사가 중위에게 장비 이상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부대의 공기는 묘하게 가벼워졌다. 남몰래 수군거리던 장병들은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각도가 바뀐 거지라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그 농담은 금세 퍼져나갔고 마치 암호처럼 병사들 사이에서 오갔다. 오늘 훈련 어땠냐? 바람 각도 괜찮더라.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 제보라니 장병들이 상관 얼굴 보고 말도 못하는 걸 이렇게 우회시키면 기강 무너진다. 회의 자료를 다 데이터로만 하라니 보고 문화가 허물어진다. 이런 말들이 돌았지만 점차 그들조차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익명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더 설득력 있다는 사실은 결국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한 달 뒤 부대는 국지 산악기상 속에서 사상 최저 고도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전례 없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훈련에 나서기 전 유준장은 직접 브리핑을 했다. 실패해도 됩니다. 다만 살아서 실패하세요. 실패는 다음번에 연료가 됩니다. 병사들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살아서 실패하라는 말은 군대에서 듣기 힘든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에 불을 지폈다. 작전은 성공했다. 산등성이를 넘어 돌아온 헬기에서 병사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과장된 환호가 없었다. 대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지친 웃음이었지만 묘하게 깊은 웃음이었다. 그날 밤 바람통에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하도윤 병장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람의 각도를 바꿨어요.
유준장은 보고를 마치고 혼자 경납고를 걸었다. 불 꺼진 기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창문을 타고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예전과 같은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각도는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믿을 즈음 유준장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였다. 구식 흰 봉투 검은 만년필로 꾹 눌러 쓴 글씨. 하도윤 병장 부모드림. 편지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누군가의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의 이름이 부대 안에서 소리내어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장비에 달리고 기록에 남고 서로의 입술에 올라 다음 사람을 붙잡는 줄이 된다면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장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종이 위에 맺힌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오래된 비극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납고의 헬기들은 여전히 서 있었고 달빛 아래 길게 들이운 그림자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비식당. 평소와 같은 점심시간. 국 냄새, 밥솥에 누른내, 철제 식판 부딪히는 소리. 그러나 공기는 어딘가 달랐다. 줄 맨 앞에 서 있던 권 원사가 트레이를 들고 있다가 뒤에서 다가오는 한 병사의 발걸음을 느꼈다. 순간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권 원사가 먼저 한 발 옆으로 물러났다. 먼저 가시오. 뒤따라오던 병사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계급장은 원사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줄은 매끄럽게 흘러갔다. 권 원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양보가 식당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창가 자리에는 유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옆자리에 앉은 정비병의 건의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병사들은 그 풍경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요즘 바람이 좀 달라. 옆 사람이 씩 웃었다. 각도가 바뀐 거지. 그 말은 우연처럼 흘러갔지만 유준장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바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바람을 쓰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오후 신형 타이로프가 입고됩니다. 장력 시험은 공개로 전환합니다. 모두 같이 확인합시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의 바람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함께 어깨를 떠올리는 바람이었다. 늦은 밤 경납고 문 옆 작은 콘센트에 USB 장치가 꽂혀 있었다. 초록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였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 백업 장치였지만 유준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람의 각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는 건 트레이 하나를 들어주는 작은 손길일지도 모른다. 깜빡이는 불빛은 항법등처럼 새벽을 예고했다. 새로운 각도의 바람은 이미 부대 곳곳에 불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